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나온 시간들은 나름 미화를 하고 또 좋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이제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건 아무래도 지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앞으로 25년부터 29년까지 최소한 5년가량은 많이 참고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어떻게든 잘 좀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이제 2025년 1월부터 금융권들이 대출도 다시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려나요? 대출을 계속 풀어줘서 사람들 빚 더 지게 하면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닐 텐데 어떤 상황까지 흘러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계속 빚으로 막아가다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속수무책으로 연체되고 이자 못 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요. 그런 걸 이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의도로 대출을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 대출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보다는 생활자금 대출 쪽으로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큰데요. 결국 부동산을 산다 안 산다 이런 분위기는 25년부터는 이제 깡그리 다 사라지고 오직 생활하기 위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더 이제 주요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,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갈까 라는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모여질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달, 두 달 지나면 원달러율이 상승된 부분 감안한 이제 원가 반영이 되어서 물가가 이제 더 올라가겠죠. 어떻게 하려나요? 어떻게 이제 이 험난한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런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막막할 것 같은데, 많이 빡빡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.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지켜봐야죠. 지켜보면서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갈지, 헤쳐나갈지도 고민해야 되나 봅니다.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들을 계속 지금 해야 되려나 봅니다. 좀 차근차근 두고 보고 살펴봐야죠. 결국은 지켜보는 것, 살펴보는 것들이 또 필요한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움직여야죠. 별 수 있겠습니까? 스스로 대비하고 대응하며 살아갈 방도 찾는 것,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들을 이제 더욱 해야 될 것 같네요. 아마 확실한 건 2025년부터 꽤 이제 힘든 시간들이 시작된다라는 것.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더 이제 막막해질 것 같습니다. 빚 내는 걸 이때까지 너무 쉽게 생각한 탓에 빚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. 이걸 이제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앞으로의 삶을 판가름하는 이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지나고 또 지나고 두고 보면 알겠죠.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그래도 쉽지는 않았지만 잘 지나왔다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얘기조차도 못할 되게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올라갈지 말입니다. 지금은 어떻게든 정신 차리는 게 제일 필요한데 과연 그 정신 차린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지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죠. 이제 2025년 1월이다 보니 이제 좀 더 이제 지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한국 사람들은 통상 신정 1월 1일 말고 구정 이제 지나야 새해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2025년 기준으로는 이제 구정 전인 한 20일 남짓 이 기간을 이제 조금 이제 봄방학 느낌으로 이제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보자고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상황들이 이제 더 이제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을지 더 크게 느낄지는 근데 보자고요. 근데 확실한 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충격의 크기는 더 커질 거라는 거, 더 깝깝할 거라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그런 것들을 그래도 어떻게든 좀 대응하며
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만큼 좀 더 강해져야겠죠. 강해진다라는 게 별거 있냐. 최대한 덜 쓰고 최대한 호주머니에 돈 집어넣어 놓고 안 쓰고 계속 이제 버티는 거죠.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, 어른들만 살면 그게 가능한데 집에 애들이 있으면 쉽지 않죠. 아무리 줄여도 애들한테 쓰는 돈은 가장 나중에 줄이는 거다 보니 이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. 저희 집도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. 부모들 심정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나중에 줄이는 게 학원비잖아요. 마찬가지인 거죠.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이다 보니 고민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. 결국 궁극적인 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 상황을 잘 좀 견디겠다, 극복하겠다,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마음, 그런 다짐,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그래도 최대한 지켜주는 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천천히 두고 보고 또 살펴봐야겠죠. 그러다 보면 뭐가 되어도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.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아주 작은 기대라도 생기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중인 겁니다.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나아가야죠.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충격적이었던 것들, 복잡했던 것들,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혼란, 유동성,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.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,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순서와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좀 더 두고 보고 기다려야죠.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다 보면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정상화되고 바로 잡히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? 원달러 환율도 1470원, 1480원 때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정말 상황이 안 좋아져서 피크를 찍고 1500원, 1600원 가기도 하겠지만 또 2025년 하반기가 되어서 또 진정이 돼서 또 나아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.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 1600원 혹은 그 이상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, 그렇게 되라고 바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알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워낙 또라이 같은 놈들이 활개치는 시대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곧바로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안전하게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